최민희를 비롯한 최성수가 그 김민석 대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김어준 같아요. 제가 볼 땐. 최민희도 이 최성수도 김어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김어준이 직접 지령을 내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뒤에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 완전히 상황이 돼버린 거죠. 뉴스공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 이런 풍경을 보여줄 정도로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김어준이 민주당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야매 최고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그 장외 최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당대표는 김어준, 최고위원은 최성수, 이래가지고 아예 공개적으로 공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더라고 얘네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령 받아가지고 최민희가 최성수가 이제 그대로 최고위원회에 와가지고 김어준의 지령을 읊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기간에 그 김어준이 약간 중립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했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것은 아마도 대참패를 하지 않을까 정청래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어쨌건 여론조사 꽃을 돌리고 있으니까 뭐 누구보다도 판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반발쯤 좀 발을 빼는 이런 스탠스였는데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볼 때 김어준이 상당히 고무된 거 아니냐. 정청래가 나름 이제 어떤 정치력이 있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있다라고 오판을 한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래서 정청래 쪽으로 확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죠. 이제 4일째 됐는데 4일째가 됐는데 완전히 정청래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김어준 배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조털래요. 이거 한번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무슨 통합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니면은 쇼츠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쇼츠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대목만 좀 쇼츠를 만들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제 방송을 다 보실 리는 없으니까 만약에 보시고 있다라면은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문조탈레유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는 친문 세력의 정청래의 배후에 뭐 김어준이 있고 조국의 배후에 김어준이 있고 가장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친문 세력의 가장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조국, 김어준, 정청래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문은 빼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냈는지를 제가 알겠어 이제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대표 선거 전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만난 이유도 알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일단 중심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문재인은 일단은 손을 떼고 싶은 것 같다. 그리고 조털레유라고 그랬는데 조털레유도 아닌 것 같아요. 조털레유도 아니다. 조도 별거 없다. 그래서 문조털레유가 아니라 양조털레유가 아니냐 이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조도 빼야 돼요. 양털레유? 양털레유가 아닌가. 물론 뭐 양정철 뒤에 더 다른 배후 세력도 저는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아니 만약에 문재인이나
문재인이 저는 중심에 있다 그러면은 저기 누굽니까? 그 정청래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청래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청래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야. 머슴한테 가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국은 지금 버리는 모양새 아닌가 제가 볼 땐. 김어준이 정청래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털레유가 아닌가. 이제 조국은 버렸다라기보다는 그냥 밀려난 거고, 예, 그냥 밀려난 거고 양털레유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은 괜히 거기 이제 껴들어가게 된 거죠. 그 친문 세력들의 어쨌건 뭐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괜히 껴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억울한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볼 때는 억울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김어준이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에 조국에서 정청래로 제가 볼 때는 갈아타는 거 보니까 김어준 뒤에는 문재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양털레유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관련한 영상,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예, 오늘 또 김어준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이거 그냥은 안 된다. 각별하다. 네. 그리고 캠페인이라도 해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지켜보니까 매우 걱정이 되고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지금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비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도 그 성과를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후화 지지층들이 자기가 우선 해석한 다음에 그걸 남들에게 자발적으로 유포하고, 선거 때는 그 자발적으로 유포시킨 자기 논리를 가지고 옆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거에서 이겨?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코아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절반이 뚝 잘려나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해결해야 다른 모든 게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급하지만 다른 걸 먼저 해야지. 아니에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일단락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그런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네? 하면 관심을 끊게 돼요. 그러면 8년 지나서 달라진 북한을 바꾸기 힘든 것처럼 불가능한, 북면을 지나가면은 몇 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열심히 성과를 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이 국면의 첫날부터 성과로 회복할 수 없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날파리가 있는 거야. 그만 말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라떼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게 이제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정청래를 지지했던 민주당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이 사람들을 달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도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김어준의 지금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가 뭐를 해야 되느냐?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사과를. 이건 지금 며칠째 밀고 있어요.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를 반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대표가 저는 반명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반명이라고 했다라는 걸 사과를 하게 되면 저자들에게, 예, 김어준과 털레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래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날뛰는 거예요. 자, 저런 짓을 해도, 대놓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도, 대놓고 민주당을 흔들어도
이거는 반명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죠? 유시민도 반명이 아닌 게 되잖아요. 김어준도 반명이 아닌 게 되잖아. 정청래도 반명이 아닌 게 되잖아. 지금 김어준 입장에서 볼 때, 전 심상치가 않다고 봐요. 지금 분위기가. 뭐가 심상치 않냐면은 이걸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어준 시청률이 오늘은 이제 공개 방송을 했어요. 나름 특집 방송을 했는데 16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16만이. 근데 김어준이 한참 잘 나갈 때 30만이 훌쩍 넘었어요. 뭐 40만 나온 적도 있어.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0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내란 때. 뭐 그때는 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시청률이 높을 때니까 많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오늘 16만까지 떨어졌어. 그리고 제가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론조사를 보듯이 민심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뉴스공장하고 매블쇼하고 시청률이에요. 시청률. 그런데 지금 그 합당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20만을 상회하던 시청률이 지금은 16만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도 한 18만은 유지가 됐어요. 18만은. 근데 2만 정도가 지금 당대표 선거 끝나고 2만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일주일 사이에. 4일 됐어. 4일 동안 2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 돈으로 따져도 적지 않은 돈이고, 아니 유튜버가 지금 대한민국에 동접이 2만 명 나오는 채널이 2만 이상 나오는 채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얼마 없죠. 근데 2만이 빠져나갔다라는 거. 지금 5개도 안 될 거예요. 동접이 2만 이상 나오는 채널이 5개가 안 될 거야 아마. 만 대는 많은데 그 만이 이제 어찌 보면 한계선처럼 돼 있어요. 예, 만이 한계선처럼 돼 있는데 만 대는 많아요. 근데 2만 대는 거의 없어요. 5개도 안 될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만큼이 빠져나간 거야 지금. 그만큼이 빠져나갔어. 그 16만이에요.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김어준이 시청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반명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 김어준은 반명이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지. 내가 반명을 볼 수는 없으니까. 매불쇼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반명 채널들 있잖아. 예, 반명 채널들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뭐 박시영이니 뭐니. 근데 걔네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야. 한 10,000명, 15,000명. 근데 그거는 뭐 뉴 이재명 쪽도 마찬가지지. 10,000명, 15,000명은 지금 막 나오는 채널들이 많이 생겼잖아 이제는. 그래서 반명이라는 이 낙인을 떼내지 못하면은 김어준은 저는 영향력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시청률도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김어준 반명이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버리면 유시민 반명이 아니다. 라고 사과를 해버리면 김어준이 다시 살아날 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면죄부를 줘가지고 지금 털레반들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뭐 개장수 방송을 봐도 노골적인 반명 방송을 하고 있고, 뭐 박시영도 노골적인 친청 방송을 하고 있고, 김어준도 그런 시간이야. 그럼 얘네들이 더 대놓고 날뛰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저는. 더 대놓고 날뛴다. 그래서 김어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건 김민석 대표가 사과를 하게 만들어서 반명 딱지를 떼보고 싶은 게 지금 김어준의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오른다. 아주 그 구슬하고 앉아 있잖아. 인디안 기우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안 오른다. 털레반들한테 사과해야 오른다. 근데 저는 이게 거짓말인 게, 자, 이게 문재인의 집권 기간 동안 지지율이에요. 문재인 지지율. 문재인 지지율을 한번 보시죠. 이게 시작할 때 무려 84%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도님, 내일 군인 아저씨 치킨 앤 피자 값입니다.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아들
우리 정도님의 이 정성을 예, 우리 아들에게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이 84%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5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일단. 예. 이렇게 높게 시작을 했는데 쭉 빠지죠? 계속 빠지다가, 예, 언제 오릅니까? 2018년 4월, 5월 사이에 오르죠. 4월, 5월 사이에 오르죠. 그죠? 83%까지 올랐어요. 84%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에 1년 만에 63%까지 20%가 떨어지죠. 문재인 지지율이. 자, 그런데 갑자기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문재인 지지율이 18%였는데 갑자기 4월, 5월이 되니까 오르기 시작해요.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83%까지 올라갔습니다. 83%까지. 자, 떨어졌다 올라가잖아. 떨어졌다 올라가네? 근데 이때 이슈가 뭐였어요, 여러분? 남북관계 이슈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남북관계가 겹쳐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서 다시 최고 지지율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승은님, 저도 통닭값에 조금 보탤게요. 통닭 이렇게 안 비싼데, 네, 감사드립니다. 예. 통닭이 요즘 많이 올랐나요? 예, 통닭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죠, 그죠? 보다 또 갑자기 올라. 예, 요때가 2018년 하반기인데, 이때는 뭐 남북관계 때문에 들쭉날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 지지율이 83%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갔다가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했잖아? 평양 방문하고 나니까 65%까지 올라갔어요. 65%까지. 다시 올라간 거죠. 80%대까지는 아니지만은 65%까지 다시 회복을 해냅니다. 그러더니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서 자 39%가 나오죠. 2019년 10월에 최저치가 나옵니다. 39%까지. 최저치가 나왔어요. 밤솔님 강의료 플러스 치킨값 추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드셔야죠.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 양계장을 통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요때는 뭐 언제입니까, 요거?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 때 30%대까지 떨어졌어요. 김어준이 어디서 약을 팔아? 공성민 님도 감사드립니다.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어요. 30%까지. 뭐 30%로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자, 그러다가 잘 보세요. 71%까지 다시 올라가요. 71%. 자, 요건 왜 그랬죠? 여러분? 71%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총선이 겹쳤어요. 코로나와 총선이 겹쳐가지고 자, 총선 앞두고 지지율이 71%까지 올라가서 역시 총선에서 압승을 합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해요. 그런데 총선 이기고 이낙연이 당대표 되고 개판 치니까 자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39%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 요 시기가 언제냐? 추윤 대첩을 하는 시기예요. 추윤 대첩.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던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죠? 2021년 요 무렵에 요 추윤 대첩을 하는 시기에 자 최저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졌죠? 29%까지 떨어졌어요. 29%. 29% 문재인 지지율이. 그런데 29%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40%대 쭉 올라가서 퇴임할 때 45%가 나왔습니다. 퇴임 지지율이. 자, 그러면은 이거 잘 보세요.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을 때, 물론 집권하자마자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었지만은,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을 때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칠 때예요. 하나는 선거와 남북관계 이슈가 겹쳤을 때 83% 찍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라는 거야. 응?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요, 71%까지 올라가는데 이때는 코로나하고 총선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40%대에 있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결집이 되는 거야. 선거 때 대통령 지지율이 대폭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얼마나 못했냐면, 선거가 되면 문재인 때는 지지율이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는데, 정청래는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선거가 되면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걸, 이걸 떨어뜨린 게 정청래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완전히 개판 친 거지, 개판. 그러니까 지금 총선 때, 이때는 남북관계 안 좋을 때잖아. 물론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는 꼭 긍정적인 이슈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71%까지 또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29%까지 떨어졌다가, 자, 대선이 가까워 오니까, 그죠? 대선이 가까워 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니까 지지율이, 문재인이 헤매고 있다가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니까 지지율이 덩달아 올라가가지고 45%로 마무리를 했다. 대선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김어준이 좀 거짓말을 하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지지율은 언제든지 반등될 수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된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사과를 안 하면은 뭘 해도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뭐, 정책 가지고 안 된다. 이벤트 가지고 안 된다. 근데 되는데? 다 올라가는데?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 바위솔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아니죠, 저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다라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거야, 시민들을 선동. 그래서 김민석을 굴복시키려고, 대통령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에서, 뭐 소폭이긴 하지만, 자,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높았는데, 오늘은 45대 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5가 적은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가 빠졌다고, 코어가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재인 퇴임 지지율이 45%였어. 퇴임 지지율이. 이게 털레반들까지 포함한 코어층이잖아요. 저는 민주당 코어가 45는 된다고 봐. 40% 이상이라고 봐요. 40%. 40이 코어다. 근데 민주당 퇴임 지지율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어가 안 빠졌다는 얘긴데? 김어준이 얘기대로 하면은 10%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야. 정청래를 지지한 45%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퇴임 지지율하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그건 무슨 얘기냐? 코어가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코어가 안 빠졌다는. 코어가 안 빠진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코어가 빠졌어? 아니, 코어는 빠졌는데 중도층하고 보수층이 더 많이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이재명 대통령을 중도층하고 보수층이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안 빠졌잖아. 코어 그대로 아니에요. 코어 그대로. 자,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진 건 맞지만,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측면이, 어, 빠진 측면이 많은 거지. 주로 제가 볼 땐 이래요. 2030 여성층, 2030 여성층은 민주당의 코어예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 이후에, 2017년 이후에, 2030 여성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가 60% 이상이었어. 대선이건 총선이건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2030 남성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를 한다고 해도 2030 전체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아마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대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5%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41%야 지금. 국민의힘보다 16%가 높습니다. 그죠? 민주당 지지율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아. 41%가 뭐가 문제입니까? 응? 지금 선거도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45%면은 이거 선거에서 이기는, 어떤 선거를 해도 이기는 지지율이에요. 그런데 2030 여성이 지금 빠져나간 게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50% 초반 혹은 40% 후반,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후반,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민주당 코어가 빠진 건 맞는데 털레반이 코어가 아니고 2030 여성이 코어라는 거야. 저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 여성들이 민주당한테 등을 돌리고 있어 지금. 1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으면은 이게 코어인 거지. 응? 이게 코어잖아. 2030 남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까지는 2030 남성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 사태 이후에 2030 남성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대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2030 여성들을 어떻게 돌려세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털레반들한테 사과하면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두고 보세요. 김어준한테 만약에 사과하고, 무슨 유시민한테 사과하고, 정청래한테 사과하고, 이러면은 2030 여성들 안 돌아와요. 더 안 돌아와. 아, 민주당이 또 예전하고 똑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돼버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국당이랑 합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2030이 영원히 등을 돌리게 된다.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면. 이거를 돌려 세워야 된다. 절대 합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김어준하고도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털레반들은 어차피 민주당 찍게 돼 있어. 지금은 자기들이 뭐 불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다음 총선 때 가보세요. 김민석이 싫다고 그래도 우리 이제 5060들이 이제 그런 스탠스 쓴 건데, 아니 이재명이 내가 싫어. 설령 제가 만약에 문재인이 싫어요. 아니 정청래가 제가 싫다 치자. 예? 정청래 저 너무너무 싫어하잖아. 근데 어떻게 재수없게 이게 뭐 잘못 굴러가가지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럼 안 찍을 거예요, 여러분? 한동훈 찍을 거야? 장동혁 찍을 거예요? 나 정청래가 너무 재수 없어가지고 나 한동훈 찍어야 되겠다. 장동혁 찍어야 되겠다. 이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아주 극소수가 있어. 그런데 극소수야.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털레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이 너무 싫어. 김민석 막 욕을 하고 뭐 김민세라 그러고 뭐 난리야. 근데 김민석이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은 안 찍을까요? 김민석을? 장동혁 찍을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그런 정도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레반은 결국은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다. 여기 신경 쓰지 마라. 진보 쪽, 뭐 털레반, 조국당, 저는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선거 때 되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 찍는다는 거지. 왜? 국민의힘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2030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지. 2030은. 쟤네들은 국민의힘을 찍을 수도 있는 거야. 한동훈을 찍을 수도 있고, 장동혁을 찍을 수도 있어요. 2030들은. 왜? 안 겪어봤으니까. 안 당해봤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쪽은 버리고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10%를 버려야 된다, 지금. 버린다라는 게 그냥 니네 나가라 꺼져라 뭐 이게 아니고, 이쪽에서 뭐라고 떠들건 이거는 무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2030 여성뿐만 아니라 2030 남성까지 민주당이 포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끌어안아야 된다. 근데 이 판국에 그 털레반들 끌어안겠다고, 물론 통합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저는. 통합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털레반들 끌어안겠다고 뭐 김민석 대표가 뭐 반명이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사과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쪽을 잃는다, 오른쪽을. 그래서 철저하게 오른쪽으로 저는 이동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뭐 김어준이 뭐라고 떠들건 김어준을 계속 고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립시켜야 된다. 결별을 해야 된다. 선을 긋고, 김어준은, 민주당, 뭐, 털레반들은 지금 난리 났어. 민주당 TV 문제도. 털레반들이 난리 났잖아요. 야, 김어준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야 한다고 뭐, 그게 되겠느냐. 그러고 막 난리 치잖아?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7시에 해야 돼요. 7시에 방송을. 새벽 6시에. 그거 김민석 대표가 하세요. 뭐 새벽 6시에 5시면 일정 시작하시잖아. 새벽 5시에 하세요. 김민석 대표가 방송하시면 되지 뭐.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갖고 일정 시작하는데 아침 일정은 방송으로 시작하는 거지. 김민석 대표님이 무슨 뭐 애매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방송해봐야 소용없고, 김민석 대표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아침 새벽 일정은 이제 소화를 하고, 그럼 7시가 되면은 캠벨과 라울님, 최평님 말씀 맞아요. 30대 여성인데 이번 선거에도 주변에 민주당 지긋지긋해서 국민의힘 찍은 친구들 많아요.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대표님이 그 뉴스공장 시작할 때마다 방송을 해. 직접 진행해요, 대표님이. 그 의원들 한 명씩 불러다가, 이게 제일 나아. 제가 볼 때는 시청률도 그게 제일 나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일정 소화하고 7시에 아침에 딱 나와서 의원들 누구누구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주당 관련된 중요 정책 설명하고, 할 얘기하고 막 시원하게. 아니면은 재미가 없으면은요, 여기 이제 우리 김민석 대표가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 제목도 제가 정해줄게. 재미가 없으면 송영길 넣으면 되지. 재미가 없으면은. 그리고 초코송이 이러면 되잖아. 한준호 의원 괜찮네. 한준호 의원은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한준호 의원이 진행하고, 그럼 한준호 의원은 장관을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한준호 의원이 중간에서 진행을 하고 양쪽에 송영길, 김민석 나와가지고 재밌겠네 뭘. 이게 왜 재미가 없어?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준호 일단 얼굴로 아침부터 좋은 그림 보면은 좋잖아요, 우리가. 송영길, 김민석 나오고 한준호가 진행하고, 그럼 되겠네. 뭐가 왜 재미가 없어? 자, 아무튼 그 뭐 김민석 대표님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뭐 털레반들이 뭐 민주당 TV 하는 것도 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민주당 TV도 개의치 말고 김어준하고 같은 시간에 하세요. 뭐 어때? 아침에 하면 되는 거지. 확 밀고 나가면 되는 거지.